2019년 자양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교과서 풀이 천재교과서 1단원 함수의 극한 연속의 대단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함수 y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죠. 그러니까 0에서의 우극한 3이 되겠네요. 그리고 1로 갈 때, 자, 1로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 모두 2로 가고 있죠. 그래서 2가 돼서 두 개의 값은 5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중단원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우극한 좌극한 값만, 이렇게 1이라고 나왔을 때는 우극한 좌극한을 둘 다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fx가 있고요. 분모에 지금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그리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 될 때 0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게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오면 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0인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좌극한이 돼서 0보다 작은 값이 되겠고요. 여기는 우극한이 돼서 0보다 큰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b값 먼저 구해볼게요. 자, 우극한의 값은 이곳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좌극한은 어떻게 되냐? 이곳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고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것은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분모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곳이 0보다 크냐 또는 0보다 작냐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0이 될 때는 우극한의 값이 0보다 큰 거고요. 좌극한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기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전형적인 0분의 0꼴, 0분의 0꼴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중간원 문제 풀이 때는 0분의 0꼴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 여기가 2, 그래서 마이너스 해서 분자를 2x-3, x-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가 또 2배의 x-2. 이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약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을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던 게 있죠.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의 정리. 자, 로피탈의 정리는 사실 뭐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은 지금 0분의 0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는 뒤에 미분법을 좀 배운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미분을 하는 거죠. 먼저 미분을 하고 대입을 하면 먼저 미분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수업 시간에 미분까지 적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위 분자 분모에 대한 거 미분 공식은 알고 있으려 보고요. 그러면 2분의 4x-7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교과과정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서술형에 나왔을 때 풀면 아마 학교 수학 선생님이 뭐 감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이제 원리대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객관식으로 풀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쓸 때 가장 좋은 게 어느 경우냐면 이제 위에 뭐 n제곱이나 뭐 이런 거 붙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로피탈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많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나중에 수능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0분의 0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는 미분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극한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2를.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자체에서는 다 연속함수입니다. 분수함수는. 그러니까 점근선만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니까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2를 집어넣으면 뭐 앞에 값은 간단하죠.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경우는 2를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 빼기 0이 되고 분자도 0. 얘는 0분의 0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로피탈 같은 거는 루트 사용할 때 문과 과정에서는 아직 안 배우고, 그리고 이과 과정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얘는 유리화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0분의 0 꼴이면 원리대로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x 더하기 3 플러스 2. 자, 그렇게 되면 밑에가 바로 뭐가 되냐? x-1 돼서 0이 되는 인자가, 0분의 0 꼴의 핵심은 결국 이 0이 되는 인자가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뒤에 값은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3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분의 0 꼴의 루트 문제는 유리화로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으로 가서 나아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자. 자, 지금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고요. 위에는 무한대죠. 여기 x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루트가 있으니까 뭐 이걸 보고 또 무조건 유리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무한대 빼기가 아니에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와 무한대 최고차항이 x제곱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무한대를 더해봤자 어차피 무한대니까 얘는 유리화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이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게 x제곱으로 나누면 0이 됩니다. 그래서 1, 1, 1, 1, 위에는 2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5가 되는 거니까요. a의 값은 5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루트가 나온다고 유리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어떤 그 0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대가 나오는 거는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네 둘을 계산해서 혹시라도 알 수 있는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습니까? 배우질 않잖아요. 왜? 무한대니까요. 그렇죠? 발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옆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요. 자,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 가장 좋은 풀이법은, 얘는 나오면 어떡하냐? 무한대로 바꾸시고요. 이 x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롭게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그리고 위에는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제곱해봤자 어제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밑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4겠죠.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걸 그래프를 그리거나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형 모양으로 만드는 게 수학풀이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학을 가장 잘 하는 학생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든 쉽게 푸는 겁니다. 왜?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 계산이 복잡하면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서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뭐 멋있는 걸 푸는 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다음 7번.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곱했는데요. 1일 때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극한값이겠죠. 따라서 지금은 무슨 값이에요? 우극한 좌극한 값을 확인하는데요. 둘 다 1일 때 우좌극한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일 때 수렴값은 2가 되고요. fx는, g는 1이 되는 거죠. 함수값이 아니죠. 리미트니까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되니까 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는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요. 부등식 문제도 앞에 이제 중단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이 극한에서의 부등식의 개념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리미트 f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요. 이 세 군데의 리미트 x를 fx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fx가 나오고 최고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3,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3.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답은 3인데요. 어떻게 3과 3 사이에 3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도착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대는. 굉장히 3에 뭐랄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무한히 커지면서 여기도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아주 작은 그 사이에 역시 3으로 얘도 가까워지는 수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3에 도착했고 이곳이 3이 도착했고 이곳이 3에 도착했다라는 도착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제 진행 개념은 아니에요. 무한대라는 개념이 뭐 한없이 가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갔어요. 갔는데 3위로 간 게 아니라 3에 가까운 수로 갔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의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x가 1로 갈 때 fx는 무한대고요. 1의 우극한이 무한대네요. 1의 좌극한은 0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의 값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극한이 a니까 fx 대신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0,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좌극한은 2분의 a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극한은 여기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의 개수를 보니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의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헷갈린다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fx가 0으로 갈 때 3이래요. 3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자,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0으로 가니까 밑에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이죠. 그럼 위에도 아마 0을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루트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0분의 0꼴. 0분의 0꼴에서 루트가 나오면 아까 어떻게 했죠? 유리화를 위아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 f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겠죠. 1 마이너스 x fx를 위아래 같은 것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는 이제 루트가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잖아요. 지워져서 2배의 x의 fx. 그래서 0분의 0꼴의 특징은 항상 뭐다? 0이 되는 인자가 약분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가 설사 3으로 수렴하더라도 여기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3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 2가 남게 되겠고요. 위에는 2가 남게 되겠네요. 곱하기 fx가 3이죠. 이렇게 돼서 2분의 6 해서 결과는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양을 약간씩 변형하는 문제, 특히 수학이 약한 학생의 경우 이제 모양을 조금씩 변형하면 당황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도전을 해봐야 돼요. 설사 못 풀더라도 뭐 해설을 보든 선생님으로 보든 도전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야지 이게 오래 기억에 남지. 자꾸 포기하면 앞으로의 수학 인생은 점점 험난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우리 수능 범위를 또 정리해야 되고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특강과 더불어 이제 내신이 수능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그쪽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중에 있는 유명한 문제집을 풀 때도 그렇고, 뭐 교과서 풀 때도 그렇고,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기본적인 형태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바뀌는 형태는 그때그때마다 고민하면서, 또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해결을 하면서 가면 되겠어요.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fx하고 gx가 있는데요.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결과가 무한대예요. 그리고 2배의 fx 마이너스 gx가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뭐 h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을 해서 약분이 된다. 치환을 해가지고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hx는 1 수렴값이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fx 무한대죠. hx 1이에요. 누굴 모르죠? gx를 모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항상 모르는 애들을 없애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gx를 없애면 되는 거죠. 어떻게 없애냐? 우리 방금 치환한 2배의 fx의 gx가 hx라고 치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gx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gx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2배의 fx-hx 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둘의 위치를 바꾸면.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를 이제 새롭게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는 fx가 되고요. 그리고 gx 대신 뭘 집어넣는다고요? 2배의 fx-hx. 그리고 위에는 5배의 f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배의 fx, 분배 법칙 해줄게요. 플러스 hx.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fx는 무한대, hx는 1. 그러니까 hx는 1이고 얘네들은 무한대니까 결국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3fx분의 3fx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3배의 fx가 되고요. 여기도 3배의 fx인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fx가 이렇게 3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x가 1로 갈 때 fx와 마이너스 x. 자, 이제 이곳이 아까 우리 마이너스 뭐 무한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어떻게 한다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바꾸면 그냥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거를 뭐 마이너스 1로 바꿔라 뭐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풀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나오면 치환형이 가장 좋고요.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죠. 1 더하기 x와 1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으로 고1 때 배웠던. 그래서 어차피 이곳은 약분이 되고요. 왜냐면 1이 들어갈 때 어차피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형태. 1 빼기 1 더하기 1. 1이 되겠고요. 얘는 여기 있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은 마이너스 x를 똑같습니다.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3이 돼서 2개를 곱한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다. 근데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일 때의 극한값과,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하면 이제 얘가 2일 때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때와 함수값을 구해보자. 이거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자. 즉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의 2일 때 극한값을 통해서 함수값을 구해라. 자,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분자도 0, 0분의 0꼴이고 루트니까 유리화. 그렇죠? 루트는 유리화를 통해서 구한다. 위아래 곱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2로. 그럼 위에가 바로 뭐가 된다? x-2가 돼서 우리가 0으로 만드는 이 인자가 약분이 되고요. 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죠. 2 더하기 2니까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일 때 극한값이 4분의 1이니까 함수값도 역시 4분의 1 나와야지 연속이 된다. 라는 거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예요. 열린 구간 0과 4 사이에서 오른쪽에 이제 fx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개수가 m, b의 개수가 n 몇 개씩 있냐라는 거죠. 자, a는 함수 fx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나 조건은 b일 때 불연속이다. 불연속이 되는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1과 2일 때가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두 개죠. 1하고 2.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니까 얘는 끊어졌지만 함수값만 다른 거지 극한값은 같아요. 2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한 개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한 개, B에 해당하는 게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15번 문제가 꽤 많네요. 자, 15번을 보면 연속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4점 이곳을 통과한대요.
이때 fx가 0에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해보자. 닫힌 구간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사이값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이값 정리의 특징은 뭐다?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한다 라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어때요? y값이 플러스였죠? 0일 때 마이너스였죠? 1일 때 플러스였고요. 2일 때 플러스예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었어요. 0에서 1 사이도 부호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1에서 2는 부호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부호가 바뀌었고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서만 적어도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값 정리는 그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통해서 구한다라고 중단원 풀이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함수가 있는데 f0과 f1의 값을 주고 마이너스 1일 때 1보다 크고 2일 때는 4보다 작대요.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서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0 빼기 0이니까 그냥 f0이죠. a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를 집어넣으면 f1 얘와 빼기 1, 여기서 이걸 빼면 a 빼기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1 때 부등식, 2차 부등식 때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제 두 개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지 0보다 작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2차 부등식에 의해서 0보다 작으면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두 근의 사이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0, 1, 2 세 개의 정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도 고1 때 배웠던 어떤 기초적인 2차 방정식, 2차 함수 또는 부등식, 이런 식의 기본적인 풀이 형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수업 시간마다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혹시 까먹거나 했어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17번 문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때 FA일 때 3이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뭐냐 라는 뜻이죠. A를 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쪽도 뭐 0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식을 좀 변형을 하면, 넘긴다면 A가 0이 아니다. 즉 극한값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값 A일 때 함수값이 있으니까 리미트 X가 A일 때, 이러면 이제 극한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가 A일 때, 자, 그러면 원칙대로 풀어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로피탈 같은 거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분모가 0이니까 A를 냈을 때 분자도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쵸? A제곱 빼기 A 더하기 B가 0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B 대신 이곳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다.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새롭게 정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자, 이때 위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 하면 A 있는 애, A 없는 애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에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빠르게 여러 문제를 푸니까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위에는 합차 x-a, x 플러스 a,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x-a. 그래서 이 x-a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를 집어넣은 게 바로 수렴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네? 2a 빼기 1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럼 이 값이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극한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함수값 3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A일 때. 따라서 A의 값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2면 이곳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문제를 다시 쓰면 우리가 구하려는 fx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아까 b가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 함수 f1의 값이니까 위아래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함수 f1. 그럼 f1의 값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지워지고 플러스 2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모양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자든 숫자든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0분의 0꼴이다. A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할 때 저도 이제 착각을 했지만 반드시 0이 되는 애가 약분이 이렇게 A에 있는 애 없는 애 하면 X 빼기 A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금방 찾아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자, 얘는 마이너스 1년 대 0이니까 여기서 일단 힌트들을 한번 쭉 써볼까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2일 대 0이니까 f의 마이너스 2일 대 0이다. 뭐 이렇게 되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 두 개의 기본적인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차 함수를 예측을 한다면 fx는 지금 마이너스 1도 그러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하나는 모르니까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3차 함수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식 이쪽식에 대입을 해서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 0이 되는 놈이 약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되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바로 이 소형값인 2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도 0이 되는 이 둘이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곳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가 분배를 해야죠.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다라는 거죠. 연립방정식이죠. 더하면 a는 1이다. 자, 그럼 a가 1이면 b의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정리한 fx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a가 1이니까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네요. f0의 값을 집어넣으니까 000이 되면 6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끊어졌네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얘는 뭐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무언가를 한 번도 못해서 못 풀었다면 지금 한번 이해를 하고요. 이 18번 문제를 다시 풀 때 한번 도전을 하고 어차피 수학은 돌고 돌고 유사 문제는 계속 나오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올리다 보면 결국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용해 먹고 결국 다 풀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도약하기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개 함수가 있어요. 곱하는 함수예요. fx, x. 근데 1에서 연속이래요. 자, 1에서 연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fx는 연속 함수예요. 1차 함수니까. 얘는 뭐,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죠. 지금 여기 같다가 있어서 함수값은 어차피 이 우극한 1보다 큰 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곳은 fx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예요.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gx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그럼 좌극한은 아래쪽이겠죠. 작으니까 1이 되겠고요. 우극한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져야 된다. 즉 1 플러스 k가 4k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오면 3k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k는 뭐다? 마이너스 1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곱이라고 해서 당황할 건 없고요. 연속이니까 여기 함수값이 같다가 있으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걔가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20번 문제. 일단 뭐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이제 수학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포기하는 경향인데요. 천천히 읽고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번 풀어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학은 모르는 문제는 2번, 3번 알 때까지. 뭐 답을 봐도 사실 처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답을 의존해서 풀면 결국 시험장에서는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선생님도 없고 답지도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다시 푸는 습관을 잘 기울이면 됩니다. 수학은 뭐 필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필기를 하다 하든. 그리고 막히면 다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답지를 보든. 자, 둘레 길이가 1인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 ABC를 변을 접어서 돈대요. 그럼 어떻게 도냐? 뭐 이거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런 거 좀 많이 풀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삼각김밥 모양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이 중심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았을 때 오, 그림 잘 나오네.
이렇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돌았을 때 도형이 그리는 길이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중일 때랑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곳에서 마지막 끝점과 여기 수직이 되게. 항상 핵심이죠. 여기도 수직이 되게, 이쪽도 수직이 되게, 수직. 중일 때 공부를 안 했다면 안 풀어봤겠죠, 이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와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는 1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냐? 요게 남은 거죠. 요거. 근데 이 세 개를 항상 합치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뭡니까? x인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길이는 원주니까 2파이 x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이 세 개의 변인 1과 2파이 x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질문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을 보니까 2파이다. 그렇죠? 알고 보면 뭐 약간 누구나요? 알고 보면 별게 아닌 문제가 많습니다. 응? 잡박 같은 문제죠. 이런 것들은 쉽게 이겨내시면 돼요.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서술형으로 왔습니다. 자, 네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써보시오. 지금 자세히 써야죠.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g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x 빼기 1, fx 빼기 1 곱할 때요. x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해보자.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빠르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두 개가 불연속인 함수의 어떤 걸 곱할 때에서 연속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인데 어떤 수를 곱해서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불연속과 관련된 곱셈이나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그 중에 결과가 하나가 0이 나와서 같게 맞춰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연속을 확인해야 되고 끊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함수값하고 우극한이 같네요. 그러면 지금은 좌극한과 우극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자고 이렇게 안 써지네. 우극한. 자, 먼저 좌극한을 보도록 할게요. 1-에서 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1-니까 1보다 작은 수, 여기네요. 1이죠. 1 빼기 1은 0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요걸 곱하니까 어차피 0입니다. 좌극한은. 대충 눈치챘죠? 우극한도 0이 나오면 끝나겠다. 뭐 이런 생각. 자, 우극한을 보면은 1 플러스니까 몇이에요? 2죠.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2 빼기 2니까 0이죠. 0이네요. 어떻습니까? 같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경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마일 1 마일 이렇게 돼가지고 곱해서 둘 다 마이너스 1로 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0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0이 되면은 이 값이 달라도 연속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수학은 절대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만 절대인 거지,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중단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자,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로 수렴하고 1로 갈 때 0분의 0꼴이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통해서 최고차항의 차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2차니까 fx도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2차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수렴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니까 2x제곱 여기까지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얘를 놓고 0분의 0꼴 2를 집어넣을 때 0이니까 위도 2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얘도 얘는 아까 그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로피탈? 자꾸 한번 써봐야지 또 사용이 되니까. 사실 지금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얘를 이곳에 b 대신 집어넣어서 이제 인수분해를 만들어서 약분하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푼다면 로피탈을 써서 푼다면 4x 더하기 a가 되고요. 밑에는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니까 4분의 4 더하기 a, 걔가 2분의 3. 2분의 3은 4분의 6이죠. a의 값이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값이 2면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F0은 결국 B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0, 0.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을 뭐 손쉽게 하면 됩니다. 서술형을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서술형 풀 때는 이제 B 대신 여기 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돼서 A 있는 애 A 없는 애로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아마 약분이 되는 애가 나올 거예요. 얘가 이제 약분되는 애가 나와서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A 찾고 B 찾고 원래 이제 원칙은 이렇게 된다 라는데요.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뭐 천체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만 뭐 RPM, SEN,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문제집에 많이 실려 있는 활용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5의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렇게 될 때 지금 q의 좌표는 0,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문제를 너무 대충 읽었네. 좀 항상 천천히 가야 되는데 위의 점에서 P와 원점5를 지나는 y축의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 점 P가 곡선 얘를 따라서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Q는 점 0,a 여기를 0,a라고 해줬네요. 여기를 0,a라고 했을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리미트 a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P의 좌표를 t, t제곱이라고 할게요. t,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b, t제곱. 자, 그러면은 t, t제곱 얘가 한없이 가니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a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묻고 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t하고 a 문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a를 무슨 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냐면 원의 중심은 지금 이 거리가 a죠. 그리고 반지름. 그럼 이 거리도 반지름이겠네요. a. 그렇죠? 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얘와 얘로 구하는 공식이 a다.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a의 제곱. 얘가 바로 뭐다? 반지름인 a다.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시고요. 제곱을 하면 t제곱 플러스 얘 전개하면 t 4제곱 마이너스 2at제곱 플러스 a제곱. 이쪽은 a제곱. a제곱은 약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t제곱 플러스 t 4제곱은 2at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a는 2t제곱을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결국 활용식은 리미트 아까 했던 거죠. t가 0으로 갈 때 a 대신 뭘? 얘를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을 넣으면 된다. t가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수렴한다. 즉 여기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t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얘는 한없이 2분의 1량 지점으로 가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맞을 때 f17의 값을 구해봐라. 자, fx가 있는데요. 0에서 4까지는 1차 함수, 4에서 6까지는 이런 2차 함수를 통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6이다. 자, 이 함수는 주기함수라는 거예요. 주기함수. 얘는 어디서 배웠죠? 앞에 수학 원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죠. 주기. 그래서 여기서 얘가 바로 주기, 즉 6을 기점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6, 0, 6, 12. 같은 함수가 6씩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반대로도 가는 거예요. 지금 0에서 6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사이클만 구해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6씩 반복이 되니까 6식을 계속 빼는 거야. 6식을 빼면 11. 또 6을 빼면 몇이야? 5죠. 맞나? 맞죠. 이제 드디어 F5.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5 값을 구하라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단순하게 4일 때가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먼저 F4일 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6이 되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B가 돼서 B가 6이라는 걸 쉽게.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기가 0하고 6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도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 그렇죠? 반복이 되니까.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을 때 값 2와 여기다 6을 집어넣을 때 값 4a 플러스 b가 같으면 되죠. 근데 b의 값이 6이니까 4a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5의 값이니까요. 마이너스에 5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b. b가 6이죠. 6.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5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함수 중요하죠. 잘 기억을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혹시 이 모양이랑은 착각하지 마세요. 2 플러스 x, 뭐 2 마이너스 x 이런 식의 모양이 있어. 뒤에 x가 붙어.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라 대칭함수예요. 대칭함수. 유사품에 주의해라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대칭함수와 주기함수의 차이, 그리고 얘는 전혀 다른 함수 하겠어요. 이차함수 같은 대칭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